여러분, 혹시 70세가 넘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데요. 이걸 의학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놀라운 건 40대부터 이미 근육이 매년 조금씩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70세가 넘어가면 그 속도가 확 빨라져서 매년 근육의 약 8%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걸을 때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낙상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요. 한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하거든요.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중 상당수가 근감소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이 정말 중요하시죠. 그러면 근감소증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단백질 섭취와 적절한 운동에 있다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70세 이후에는 단백질을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드셔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합성되는 효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래요. 젊은 분들은 체중 1kg당 0.8g 정도의 단백질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체중 1kg당 최소 1.0에서 1.2g은 드셔야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신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최소 72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이 양을 달걀로만 환산하면 약 12개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양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나눠서 드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70세 이후에 꼭 드셔야 할 단백질 식품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달걀인데요.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가가 뛰어나고 한 개에 약 6에서 7g의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달걀의 단백질은 생물가가 100점으로 우리 몸에서 흡수율이 최상위권인 식품이래요. 반숙이나 완숙으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요. 어르신들 치아 건강에도 전혀 부담이 없으시죠. 하루에 2-3개 정도 드시면 단백질 약 14에서 21g을 간편하게 섭취하실 수 있어요. 예전에는 달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하루 2-3개는 괜찮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닭가슴살인데요. 100g의 단백질이 약 23g이나 들어있는 훌륭한 공급원이에요. 다만 어르신들은 닭가슴살이 좀 컥컥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서 잘게 찢어주기나 수프에 넣어 드시면 훨씬 부드럽거든요. 닭다리살도 좋은 선택이실 수 있는데요. 지방이 좀 더 있지만 부드럽고 맛있어서 드시기 편하시더라고요. 껍질만 제거하시면 지방 부담도 줄이면서 맛있게 단백질을 보충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생선인데요. 특히 고등어, 연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꼭 추천드려요. 100g당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해서 혈관과 뇌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고등어 같은 경우는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 없이 자주 드실 수 있는 생선이에요. 생선을 드실 때는 구이보다는 찔리나 조림으로 드시는 게 소화에 더 좋다고 하네요. 네 번째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식품인 두부인데요. 두부 반모 정도면 단백질 약 15g을 섭취하실 수 있고요. 정말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순두부찌개나 두부조림 같은 반찬으로 만들면 매일 식탁에 올리기도 쉬우시잖아요. 게다가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은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까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다고 해요. 다섯 번째는 우유와 유제품인데요. 우유 한 잔에는 약 8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칼수도 풍부하거든요. 유당불내증이 있으셔서 배가 불편하신 분들은 요거트나 치즈를 드시면 유당이 분해된 상태라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특히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다고 해요. 간식으로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를 올려서 드시면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동시에 섭취하실 수 있으시죠. 6번째는 소고기인데요. 100g에 약 26g의 단백질과 함께 철분, 아연, 비타민 B12가 풍부한 식품이에요. 특히 철분은 나이 들수록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라서 소고기의 안심이나 우둔 같은 살코기 부위로 보충하시면 좋거든요. 소화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소고기를 잘게 다져서 완자로 만들어 드시면 좋은데요. 아니면 소고기 미역국이나
소고기 죽으로 만들어 드시면 소화 부담 없이 영양을 챙기실 수 있어요. 7번째는 콩류인데요. 검은 콩, 렌틀콩, 병아리 콩 같은 다양한 콩을 추천드려요. 콩은 단백질뿐 아니라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까지 풍부한 슈퍼푸드거든요. 콩밥을 지어 드시거나 콩자반 콩조림 같은 밑반찬으로 만들어 드시면 매일 손쉽게 드실 수 있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 건데요. 바로 류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류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에서 신호를 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류신이 충분해야 우리 몸이 근육을 만들라는 명령을 제대로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한 끼에 약 2.5g 이상의 류신을 섭취해야 근육 합성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류신에 대한 반응이 젊은 분들보다 둔해져서 더 신경 쓰셔야 하거든요. 류신이 풍부한 식품에는 달걀, 닭가슴살, 소고기, 연어, 우유, 치즈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청 단백질에 류신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어요. 유청 단백질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유청은 우유에서 치즈를 만들 때 남는 맑은 액체에서 추출한 단백질이거든요. 유청 단백질의 생물가는 백사점으로 달걀보다도 높아서 흡수율이 가장 뛰어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노인의 근감소증 예방과 치료에 유청 단백질 섭취를 적극 추천하고 있거든요. 유청 단백질 중에서도 분리 유청 단백질인 WPI를 추천드리는데요. WPI는 유당과 지방이 거의 제거된 상태라서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어르신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한 스쿱이면 약 25g의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 있는데요. 같은 양의 단백질을 음식으로 드시려면 닭가슴살 113g이나 달걀 4개를 드셔야 하는 양이에요. 그러면 단백질을 하루 중 언제 드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한 번에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세 끼에 골고루 나눠 드시는 걸 추천한다고 해요. 한 끼에 약 25에서 30g의 단백질을 드시는 게 근육 합성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거든요.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꼭 포함하시는 게 중요한데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을 간단히 때우시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아침에 달걀 2개와 우유 한 잔만 추가해도 단백질 약 20g을 보충하실 수 있어요. 점심과 저녁에는 고기나 생선 두부 등을 반찬으로 꼭 챙겨 드시면 좋겠죠. 운동 후 30분에서 60분 이내에 단백질을 드시면 근육 합성 효과가 더 높아진다고 해요. 가벼운 산책이나 스쿼트 같은 운동 후에 단백질 쉐이크 한 잔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비타민 D와 단백질의 관계예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근육으로 잘 합성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은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햇빛을 통한 비타민 D 합성이 부족해지기 쉬운데요. 그래서 비타민 D 보충제를 함께 드시거나 연어 같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챙겨 드시면 좋다고 해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하루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아침에는 달걀 2개 프라이에 우유 한 잔 그리고 통밀빵 한 쪽이면 단백질 약 20g을 채우실 수 있어요.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 한 토막에 두부조림 콩밥 그리고 된장찌개를 드시면 단백질이 충분하고요. 저녁에는 소고기 안심구이에 채소 반찬 그리고 그릭 요거트를 후식으로 드시면 완벽한 하루 식단이에요. 간식으로는 삶은 달걀이나 견과류 치즈한 조각을 드시면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드시면 하루 약 70에서 80g의 단백질을 무리 없이 섭취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단백질 섭취 시 주의하실 점도 알려드릴게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시면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어서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하거든요. 또한 단백질 보충제만으로 식사를 대체하시는 건 좋지 않고 자연식품 위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단백질과 함께 채소와 과일도 충분히 드셔야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균형 있게 보충되거든요. 70세가 넘으셨다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지금부터라도 매 끼니 단백질을 챙겨 드시고 가벼운 운동을 더하시면 근육도 지키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